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재료로 활용된 것은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에 환호를 했습니다. 약간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며칠 전까지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긴축우려 이러면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good is bad, bad is good 뭐 이런 관점으로 갔었는데 어젯밤엔 또 갑자기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 good is good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갑자기 또 관점을 바꾼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특히 어젯밤 움직임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기대감은 이제 지금 시장에 뜨거운 호재와 악재는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호재는 뭐예요? 지금 호재는 노 랜딩, 뭐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도 아니고 노 랜딩 시나리오. 이게 막 호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악재는 뭡니까? 긴축이죠. 예. 뭐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면서 다시 긴축 우려가 피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가 지표가 굉장히 찐득하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좋으면서 긴축 우려도 나타나고 있죠.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둘 중 하나만 했습니다. 좋다라고 인식되는 날에는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하나만 딱 골라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데 어젯밤엔 둘 다 했단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 주식시장은 노 랜딩 시나리오. 이제 오히려 경제가 좋다. 뭐 이러면서 노 랜딩 시나리오를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달러나 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긴축 우려를 의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막 오르면 원래 증시가 떨어지는데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달러는 달러대로 오르고 그 와중에 증시도 오르는 이런 재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이제 이 싸움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더 지켜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조금 약하게 출발했다가 결과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를 이끌어간 것은 결과적으로 이 노 랜딩 시나리오죠. 그죠? 연착륙도 없다, 경착륙도 없다. 야, 이제는 뭐 착륙이 아니고 이거 이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 나스닥이 다시 강하게 치고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S&P는 좀 덜 오르고, 하여튼 근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 종목도 더 많고요. 뭐 이런 모습들, 전형적인 어떤 유동성 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파월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뒷골 땡기겠죠, 그죠? 파월 의장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 많은 분들이 뭐 제가 이제 한참 시장이 이제 버블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아래쪽을 그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뭐 연준의 뜻에 뭐 거역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연준의 뜻을 좀 거스르고 있는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긴 합니다. 어젯밤 또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면서 분명히 그죠, 채권 시장이나 달러 같은 경우는 보면 분명히 긴축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용 시장이 망가지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 긴축 계속 할 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나는 금리를 높이겠다라는 이야기와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파월 의장 돌맞아 죽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경기를 망쳐버리겠어라고 이야기하면 돌맞아 죽으니까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좀 유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고용 시장이 뭐 조금 훼손되는 걸 확인하면은 뭐 혹은 뭐 인플레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잡히는 걸 확인하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뭐 정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표현이 다른 거지. 사실상 이제 나는 이제 끝을 볼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준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뭐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시장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요. 그래서 뭐 그 기사 내용들을 보면 예상보다 강한 소매 판매 지표에도 상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다라는 거. 원래 소매 판매가 지금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애도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좀 어제의 시세가 좀 독특했다라는 거를 한편으로 의미하는 측면도 있고요. 뭐 나머지 지표들도 뭐 여러 가지 있었긴 있었는데 뭐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소매 판매가 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뭐 저도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딱히 뭐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3월 달에 50bp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살살살살 나오고 있고요. 달러화는 당연히 강세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미국 경제가 좋다, 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 나오는 게 맞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확실히 피봇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조금 좀 줄여 놓은 상태고요. 모건 스탠리에선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 연준과 싸우지 말고 주식 대신 채권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네요.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내용들은 다 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이제 조금 하자면은 미국 증시는 일단 뭐 상승 마감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죠? 매물대에 갇혀 있어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다 있습니다. 뭐 대응은 각자 생각하시는 그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되고요. 뭐든 가능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고요. 지금 일단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여기 2월 2일, 2월 7일 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들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디스인플레이션 선언을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차트를 놓고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 구간은 이제 긴축이란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재료 딱 나오면서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사실 인플레란 재료는 어느 정도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인플레 피크론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긴축에 관련된 그런 호재들은 일단 반영이 된 상태고 지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뭐예요? 어떤 방향 전환,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재료를 지금 등장시키면서 이걸로 지금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을 하는 재료로는 지금 보시면은 연착륙 혹은 뭐 경착륙 이런 것도 아니고 노 랜딩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재료가 지금 교체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혼조한 구간이라고요. 인플레이션이란 재료는 일단 거의 다 소진됐는데 여기서 긴축 우려라는 재료가 새롭게 나와서 증시가 아래로 가느냐 아니면 뭐 노 랜딩 시나리오 이러면서 앞으로 경제가 급속히 좋아질 걸 예상하면서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지금 그 두 재료가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해서 강하다. 뭐 이런 것들, 노 랜딩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그 싸움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 노 랜딩 시나리오로 멋지게 전환이 완전히 실패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긴축 우려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가 아래로 쭉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자리는 여기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던 2월 2일, 2월 7일 날 이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고 이 자리 넘냐 못 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긴 했어요. 그죠? 긴축 우려 뭐 이런 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대감이 강해가지고 노 랜딩 시나리오 뭐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뭔가 조금씩 설명이 좀 잘 안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그죠? 나스닥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거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죠? 위쪽에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여기를 이제 노 랜딩 시나리오 이러면서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면서 넘어가서 증시가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이런 아랫자리가 붕괴가 되면서 긴축 우려 이러면서 아래쪽으로 갈 것이냐. 그죠?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싸움이 되게 오래 가네요. 되게 끈덕지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이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번에 정해지는 방향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요.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몇 주간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주간 풀었으면 사실상 안 빠지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건 어쨌든 지난 한 달간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지금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걱정도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넘어갔고 안 붕괴시켰으니까 여기 내에서 혼자 김치국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매물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하락했을 거예요. 요즘에 증시가 하루에 1, 2%씩 움직이다가 지난 2거래일간 S&P가 뭐 0. 몇 %대밖에 안 움직이니까 변동성 지수는 당연히 하락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이쯤 했으면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죠. 변동성 지수들이 다중바닥형을 이제 만들어내는지 뭐 이런 여부들, 이제 다시 중요한 어떤 매물대 어떤 뭐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잘 보면 되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가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난 3거래일간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다시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오늘 밤에 좀 잘 지켜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오늘 밤에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은 오늘 밤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되는데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지표긴 합니다. 미국 코어 PPI, 뭐 PPI, 그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요게 또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재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쭉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는 이제 넘어갔죠. 일단은 그 살짝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저항 살짝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일단 추세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하나만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고 있어요. 긴축 우려도 하고 있고 연착륙 혹은 노 랜딩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고 지금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조금 뭐 물론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 둘이 같이 함께 가기는 어려운 재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함께 가고 있어요. 언젠간 근데 둘 중 한 놈은 버려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중요한 어떤 이 자리는 넘어갔습니다. 분명히 달러가 여기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서 이제 돌파 한착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도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은 달러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한두 달간 달러가 약했고 그래서 증시가 좋았던 거 이해가 되는데 이제 달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긴축 우려와 노 랜딩 시나리오 이거 두 개가 함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둘 중 하나 고르긴 고르겠죠. 금리들은 어젯밤에 금리들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어떤 목표치 부근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아직 다 온 건 아닙니다. 채권 투자하실 분들 이 자리를 매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추가로 채권 매입 더 고려하실 수도 있는 자리인데 하여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타이밍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다 와가고 있어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2년물 금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말씀드렸죠. 이 자리 여기가 전고점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쌍고점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 인상 후반기니까 이거 넘어가면은 지금 2년물 금리가 여길 넘어가 버리면은 진짜 이렇게 되면 긴축 우려 다시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만약 이 자리를 못 넘어가면 이제 연내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 넘어가면 이제 추가적인 긴축 우려 진짜 긴축 세게 오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2년물 국채 금리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년물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얘가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미리 좀 예견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죠?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뭐든 전부 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다들요. 대부분의 원자재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역사를 안 그래도 쭉쭉 살펴보면요, 이 2년물 금리들이 기준금리에 비해서 많이 선행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저 시간 관계상 이건
저녁에. 네. 하여튼 이번에 쌍고점 만들어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금리들이 떨어지면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보거든요. 그 사례는 제가 나중에 저녁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은 아침은 일단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달러가 요즘에 굉장히 다시 강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금값이 달러에 거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금값 약한 거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추세적으로 계속될 수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금값이 요즘 엄청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될 생각이 있나 보다 싶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단 말이죠. 상승 추세로 전환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박스라고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박스권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상승 추세로 전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뭐 구리 뭐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요. 구리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 끝내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아래쪽으로 처박을 수도 있는 거고, 구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벨벨벨벨 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벨벨벨벨 기고 있는데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함부로 상승 베팅하면 안 되고, 아래쪽 붕괴되기 전까지 함부로 하락 베팅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강했으니까 노 랜딩 시나리오, 경제가 좋다라는 시나리오로 일단 손을 들어줬으니까 한국 증시도 일단 상승을 하겠죠. 한국 증시 오늘 상승하니까 어떻게 된다? 오늘은 또 변동성 지수 떨어진다. 특별히 이상한 거 있냐? 이상한 거는 없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뭐 1점 몇 프로 오르고 있는데, 그래봐야 어제 상승의 절반 정도밖에 되돌리지 그래봐야 어제 하락했던 거에 절반 되돌리는 정도? 이제서야 5일선을 터치하는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물론 318자리가 살짝 붕괴됐었지만 하루 만에 지금 다시 돌파한착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식도 여전히 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어제 그 주식 뭐 매수하신 분들 혹은 뭐 지수 위쪽으로 바라보시는 상승 베팅하신 분들 말씀드렸죠. 하루 정도는 붕괴시킬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2, 3거래일 동안 붕괴가 돼 있으면은 그거 이제 진짜 굳히기 들어간 건데, 하루 만에 다시 뛰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매수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포기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 318점 얼마를 붕괴시키면서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켰는데, 지금 그 박스권 붕괴된 거가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더 필요해요. 오늘의 움직임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이게 이게 그 속임수일 수도 있고,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아래쪽으로 확 되돌리면서 다시 중요한 저점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요 정도 이야기.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분들은 어제 있는 음봉 믿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5일선 이런 것도 못 넘어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반등이라 생각하시고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안 봤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강해요. 코스닥 아래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아직 붕괴시킨 게 없어요. 코스닥은 계속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의 관점입니다. 코스닥은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은 아래쪽으로 함부로 보시지 마시라 이야기 드리고요. 어제 이제 변동성 지수 이야기 해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끝을 냈는데, 변동성 지수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옵션 가격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는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죠? 어제 시장 그 선물이 2% 정도 급락하면서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보시면 하락 마감했잖아요. 어제. 이게 어제 하락 마감한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거 이유가 왜 그렇게 되냐? 이 보시면 그 변동성 지수라는 게 일단은 옵션 가격의 합입니다. 옵션 가격의 합.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시장이 그냥 짜불짜불 아무 일 없이 움직일 때는 콜옵션도 시장이 올라가도 콜옵션도 시세가 안 납니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콜옵션도 빌빌빌빌 하면서 죽거나, 당연히 그리고 풋도 가파르게 죽고, 이러니까 옵션이 살이 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도 아래쪽으로 감소하거나, 아니면 변동성 지수가 거의 뭐 옆으로 기어가면서 제자리로 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급등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급락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콜이든 풋이든 둘 중에 한 놈이 이렇게 막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조금씩 이렇게 꿈틀꿈틀하게 되는 이런 원리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변동성 지수가 그 산출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콜하고 풋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떨 때는 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떨 땐 풋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언제 콜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최근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변동성 지수가 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시장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급등하고 있으니까 콜이 살이 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풋보다. 그 변동성 지수 계산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콜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콜은 조금만 움직여도 변동성 지수가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등하는 날에는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급등하고,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는 날에는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콜도 죽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했으면 어제 왜 이제 변동성 지수가 하락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겠죠. 최근에 이 시장이 급등하면서 콜이 살쪘잖아요. 콜이 살쪘으니까 변동성 지수 계산해서 이 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 콜옵션이 죽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죽고 사느냐가 결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살쪄있던 콜이 확 급속히 살이 빠지면서 변동성 지수가 좀 죽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어제 장중에는 분명히 또 다시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풋옵션이 다시 좀 살이 붙는 그런 찬스가 있었죠. 장중에는 또 풋옵션들이 또 살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변동성 지수가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런 기여는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다시 보면은 이제 풋이 좀 살이 찌고 콜이 좀 홀쭉해져 가지고 변동성 지수 계산해서 풋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니까 어제 살쪄있던 풋옵션이 다이어트가 확 되면서 변동성 지수는 또 죽어 내려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의 감마가 어떻고 세타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그걸 그냥 이제 조금 쉽게 좀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게 이제 100% 정답이다.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떤 대략적인 경향성을 이해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게, 그렇게는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 변동성 지수 이야기 한다는 거 오늘 아침에 좀 풀어봤고요. 그래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다 했죠. 다 했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달러 매수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저항 어딘가 있으니까 저항 같은 거. 다만 지금 저항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멈추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안 멈추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환율 움직임 보시면요, 사실 굉장히 골디락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힘 굉장히 좋아요. 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올라가면서 딱히 힘을 과하게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디락스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긴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골디락스하게 올라가는 거는 지난번에 너무 낙폭에 과대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스프링을 적당히 눌렀어야 적당히 튀어오르는데 스프링을 너무 많이 눌러버린 거죠. 언제? 이런 구간들에서 쉬어갔었어야 되는데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죽었잖아요.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여기 작년 10월부터 해서 2월 초까지 반등도 안 나오고 죽여버리니까 스프링이 너무 세게 눌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달러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딱히 엄청난 오버슈팅이다 이런 건 일단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쪽에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큰 언더슈팅의 구간이거든요. 이제서야 언더슈팅을 좀 되돌리고 좀 정상 궤도로 좀 올라가는 그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는 강하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자면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아무튼 미국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죠? 미국이 강하면서 달러가 강해버리면은 한국 증시는 또 디커플링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지금 박스권이긴 박스권인데 어쨌든 둘 다. 근데 좀 한국은 좀 축축 처지고 있어요, 벌써. 물론 코스닥이 좀 강하긴 한데 뭐 코스닥은 일단 뭐 예외로 제껴놓고 코스피의 경우는 좀 그렇다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 반드시 강할 거냐? 이건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러 강세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좋으면은 이 미국 증시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이 올랐으니까 한국도 간다. 이런 생각은 조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좀 의심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